안녕하십니까,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여름 전쟁이 왜 중요한지, 여름 전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가지의 눈이 왜 이렇게 멀리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여기 간격이 있잖아요. 눈의 간격이 너무 길게 형성되어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따박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긴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여름 전쟁이라는 것은 눈이 발아해서, 그리고 낙엽이 떨어질 때까지, 이걸 여름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남부에 있거나 중부에 있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름에 눈이 발아해서 낙엽이 지고 올 때까지 여름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름 전쟁이 하는 것은 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쫙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지를 절단하는 부분, 그래서 가지를 절단해서 2차적인 그런 재생지라 그럽니다. 재생지를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여름 전쟁을 해서 꽃눈을 유도하는 방법, 꽃눈, 또는 우리가 화를 그랬는데요. 꽃눈을 분화시키는 거, 화를 분화시키기 위해서, 잘 분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고, 그리고 결과지를, 요게 열매를 달 수 있는 걸 결과지라는데, 결과지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과, 또 가지의 형태를 잡아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너무 강하게 잘라버리거나 도당성이라고 해서 너무 잘라버리면은 요게 나중 되면은 영양 생장을 촉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열매가 맺었을 때에 과실을 충실하게 만들지 못하고 과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 전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름 전쟁에 어떤 것이 있느냐, 왜 떠문 눈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름 전쟁은 광에 대한 환경을, 햇빛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적어도요 20%는 햇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쪽에 햇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이런 화학 분화가 안 돼서 뻥가지 햇빛이, 가지가 또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가지가 있으면은 햇빛이 가려지면은 가지들이 햇빛을 받기 위해서 가지가 자꾸 신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지가 자꾸 멀어지니까 당초에 있는 눈이 형성될 가지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 뻥가지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눈이 없이 뻥가지 간격이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라는 것은 햇빛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가지를 가려지니까 가지가 자꾸 길어지는 거야. 장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햇빛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전쟁이, 하계 전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빛에 대한 광합성이 잘 개선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숭아라는 게 있잖아요. 이 복숭아는 더욱이 내음성이 약해요. 내음성이라 그래서 내음성이 매우 약합니다. 내음성. 햇빛이 그늘지면 얘네들 다 도태되어 버려요. 그래서 가지가 서로 겹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전정을 해서 그늘을 가리는 이 가지를 개선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전정과 겨울 전정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여름 전정은 상처가 이렇게 절치를 하잖아요. 절치를 하면은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도 빨라져요. 겨울에는 자르면은 가지 마름병과 같은 가지 마름병이라 그래요. 가지가 말라들어가는 병, 가지 마름병하고 또 수지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성 수지병이라고 있어요. 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유리나방과 같은 그런 나방류들이 많이 침입을 합니다. 나무가 약해지면 유리나방이 침입 빨리 합니다. 그래서 세균성 수지병, 가지 무름병이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여름 전정을 미리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름 전정을 하기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오히려 이 전정을 하면은 이 나무들이 움찔거리고 반발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해져 갖고 이 새로운 가지를 또 자르면은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또 여기다가 눈에다가 반발력이 튑니다. 그러면은 과실에게 영향을 가야 될 이 구조가 자꾸 발육이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숙기가 늦어지죠. 숙기. 과일 따는 숙기가 늦어지고 품질도 따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 전정은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름 전정을 하려고 그러면 복숭아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따고 난 뒤가 중요합니다. 조생종은 빨리 따는 편이거든요. 6월이나 7월. 그럼 7월 때 여기 따고 난 뒤에 가지를 잘라서 그늘 가리는 걸 잘라주고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 중생종을 과일이 있는데 만약에 여름 전정을 해버리면요. 숙기가 더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따고 난 뒤에 중생종은 7, 8월이잖아요. 만생종은 9월. 이렇게 되는데 만생종으로 가면 갈수록 늦어지겠죠. 그리고 효과는 중생종, 조생종이 여름 전정이 좀 나은 편인데 과일 수확을 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름 전정을 하는 이유는 꽃눈을 분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야지, 이쪽으로 햇빛이 투광성이 좋아야지 꽃눈이 탁탁탁탁 잘 이렇게 분화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띄엄띄엄 뻥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꽃눈에 대한 분화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를 보면요.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가 있으면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들이. 가지가 어느 일정 부분에 가지가 이렇게 있다 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부에서 꽃눈이 어떻게 형성되냐면은 꽃눈이 이렇게 오잖아요. 꽃눈이 이렇게 왔다 칩시다. 이렇게 꽃눈이 왔습니다. 꽃눈이 왔어요. 꽃눈이 이렇게 왔는데 꽃이 피는 그걸 봤을 때는 우리가 웃자람 가지도 있잖아요. 도장지라 그러죠. 웃자람 가지 또는 우리 도장지라고 해요. 도장지.
그리고 그냥 단가지. 단과지. 열매를 맺는 가지. 무자란 가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를 한번 볼게요. 우자란 가지는 도당지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꽃눈이 많이 뜨문뜨문 있습니다. 꽃눈이 뜨문뜨문. 아, 이 표현을 못하겠네. 요게 도당지라고 표현해 봅시다. 요 꽃눈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꽃눈이 좀 많은 편인데, 딴 데는. 이 도당성 가지, 요건 꽃눈이 많은 편인데, 도당성 가지는 꽃눈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꽃이 필 때도, 대부분 이 기부가 늦게 핍니다. 요 위에들,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이 꽃이 잘 일찍 펴요, 이렇게. 얘네들은 꽃몽울이 지고, 얘는 꽃 피다 마르고, 끝부분이 빨리 꽃이 펴요. 꽃이 이렇게. 기부로 갈수록 꽃눈이 봉우리만 지고 잘 안 펴요. 도당지는 꽃이 피는 게 자기 멋대로예요. 형태가 잘 좋지가 않습니다. 필 때도 있고 안 필 때도 있고 도당지는 이래요. 근데 대부분에는 기부로 갈수록 꽃눈이 늦게 피고 여기 올라갈 때는 이렇게 빨리 피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끝부분이 빨리 피거든요. 끝부분이 이렇게 빨리 핍니다. 이렇게. 이게 왜냐면은 기부우세요. 기부우세서 여기에서 옥신이 가는 방향성이 제일 먼저 요 위를 끝으로 가기 때문에 맨 위부터 꽃이 이렇게 빨리 펴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꽃이 빨리 핍니다. 이렇게. 근데 도당성은 도당지 있는 가지들은 원체 힘이 다 골고루 힘이 쫙쫙쫙 당겨가기 때문에 어디서 터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우짜람 가지를 그냥 단방하게 끊어버릴까요? 이렇게 도당지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도당성 가지를 잘 이용해야 돼요. 여름 전쟁일 때는. 이 도당지 가지를 지난 시간에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도당성 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우짜람 가지는 우짜람 가지, 도장지 어떻게 이용할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요 가로로 이렇게 옆으로 봤다고 치면은 가지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쫙 쳐지고 이렇게 있다 쳐요. 도당지 가지는, 도당성 가지들은 이쪽으로 갈수록 힘이 세지죠. 여기가 힘이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애들가 있고, 갈면 작아지고 이렇잖아요. 작은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고, 이런 애들이 있다 쳐요. 이렇게. 이럴 때, 여기 보면은 다 도당성 가지라고 봅니다. 다 이렇게 단방 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도당성 가지가 좀 짧은 가지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걸 단가지로 유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을 따는 방법도 있고, 순 찌르기 하는 방법, 적심이라 그러죠. 순 비틀기, 염지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순 찌르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순 찌르기, 또는 우리가 이거를 적심, 이렇게 얘기하면 적심. 두 번째로는 순 비틀기, 순을 비틀어. 지난번 영상 다 말씀드렸더니 염지라고 표현해요. 세 번째는 눈 따기. 이렇게 있는데 눈을 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순 찌르기 하는 방법은 요를 싹 순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너무 길을 때는 이거를 순 비틀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순을 잘라버립니다. 일정 부분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가지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 잎눈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잎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다시 나중 되면 이렇게 돋아나요. 새순이 이렇게 돋아납니다.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눈을 하나에 두 개 잘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당 두 개. 눈이 있으면은 하나 내지는 두 개를 놔두고 잘라야 돼요. 자르면은 이게 눈이 이제 가지가 이렇게 새로운 게 성장하는데요. 여기가 재생지가 되는데, 요거 잘라버리면, 요게 이제 짧은 단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3년을 제가 돌린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여기다 또 내년에는 여기가 단가지가 돼서 또 열매를 달면은 또 여기 눈이 있으면 또 잘라서 또 가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유도 방식. 단가지를 만드는 유도 방식. 지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심을 딱딱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얘네들 다 가지가 이렇게 탁탁 튀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내년에 꽃눈, 화, 분화가 생겨서 내년에 여기는 결과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지로서의 역할하고 또 여기서 잘라서 또 이것도 결과지. 계속 여기서 가지를 맴돌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놔두느냐, 여기서 숨을 비틀어주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숨 비틀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숨 비틀면 이렇게 가지가 쳐져요. 이렇게 가지가 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가지를 이렇게 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비틀어 버리면 빡 비틀면은 가지를 일찍 비틀어요. 순할 때 해야 되거든요. 가지가 이렇게 쳐져요. 이렇게 숨 비틀면 이거는 작은 거는 이렇게 비틀면은 가지 비틀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꺾여요. 이것도 가지가 이렇게 꺾이게 만든다. 그게 순 비틀기 염지를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중에 여기다가 결과지를 유도를 하고 여기도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잎눈이 이렇게 있으면 잎눈을 세 가지가 또 뜯어나면 여기를 잘라버리고 다시 또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요겁니다. 눈따기도 마찬가지예요. 눈따기 했을 때 위에 가지를 눈따기는 수영을 잡을 때도 있고 또 미리 가지에 유도하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눈 따는 방법은 결국 이게 눈이라는 거는 잎눈과 꽃눈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꽃눈이 아니라 잎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잎눈에는 가지가 이렇게 돋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웃자람 가야지는 어떤 때가 많이 발생하냐면은 수영이 안 이뻐져요. 수영이 안 이뻐지는데 안 이쁜 가지, 나무가 안 이쁠 때는 이렇게 막 누웠을 때 가지가 70도 이하, 아니 45도 이하. 그러니까 보통 90도에서 70도 사이, 90도 70도 사이에 가지 형태를 잡는데 70도에서 45도 사이 이하 내려갈 때, 여기 이하 내려갈 때, 그 90도에서 45도 사이 이하로 내려갈 때가 도당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도당지가 발생합니다. 가지를 자꾸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가지를 자꾸 들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45도 이상 들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웃자람이 발생하지 않고, 또 과다 시비를 했을 때, 과다 시비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가 땅이 많이 물이 많이 끼이는 데라든지 이럴 때는 웃자람 가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영양에 대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불균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웃자람 가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형태도 있지만 잘 이용을 해서 수익을 흐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지의 전정을 할 때는 언제가 낫나? 정지전정이 언제가 나느냐를 봤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 우리가 춘계전쟁보다도 동계전쟁을 일어나잖아요. 1월달에 많이 하고 1월, 2월달에 많이 하죠. 겨울에. 그리고 8월달에 많이 하는데 8월달 여름전쟁 하는데 가정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 마름병 잘랐을 때에 전정을 했을 때는
1월 달이 오히려 더 못해요. 가지 마른 병, 세균 수지병이 더 심하고 8월에 할수록 그리고 여름 전쟁 할수록 세균 수지병이라든지 가지 마른 병이 좀 더 발생하지 않더라. 병 치료가 낫지 않더라 해서 8월 달에 여름 전쟁 위주로 하는 게 낫고, 굳이 겨울에 하려 그러면은 1월 달보다는 2월 달 조금은 물이 올라 말라 할 때 좀 빨리 전쟁을 하고 물이 빨리 올라올 때가 낫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나무 가지가 마르는 게 되게 빨라요. 왜냐면 가지가 수액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물이 올라갔을 때도 전쟁하는 것도 병 치료에 봤을 때는 차라리 수액이 좀 올라가서 있는 가정의 쯤이가 더 낫더라. 2월달도 수액 올라가지 않지만 3월 되기 전에 2월달 하시는 게 낫더라. 기왕이면 여름 전쟁 하는 게 낫더라. 왜냐면 꽃눈이 이 꽃을 잘 피우기 위해서는 이게 화아 분화라 그러거든요. 꽃눈 분화, 화아 분화, 또는 꽃눈 분화. 꽃눈 분화 잘 되려면은 여름에 하계가 낫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계 전쟁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질문이 제일 많았던 이 뻥가지들이 왜 이렇게 기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꽃이 눈이 너무 길다 할 때는 그늘이 많이 가려져서 그래요. 그늘이 없게 하려면은 하계 전쟁을 해서 겹치는 가지를 최소화 줄이고, 또 여름 전쟁을 빨리 하셔서 햇빛이 광합성이 20% 이상 오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뻥가지가 생기지 않고 여기 꽃눈이 착과하는 부분에 따닥따닥 붙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름 전쟁과 웃자는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열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농사를 잘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